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공시된 네이버 사업 보고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그냥 자세히 바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읽어보라고 하지 말고 함께 영상에서 바로 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 네이버 사업 보고서는 제가 페이지를 파워포인트에 몇 장을 옮겨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사업 보고서 첫 페이지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2023년 3월 14일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이버 주식회사고 대표이사는 최수연 대표이사이시고요.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네이버 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성 책임자로는 CFO 김남선 CFO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 CEO나 CF가 만드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런 사업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은 공시 담당자 2명이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실무자 2분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전 CF 검토를 마치고 제출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업 보고서는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사업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업 보고서 전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회사의 개요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네이버는 종속회사가 100개사입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101개사가 네이버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종속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초에 22년도 1월에는 75개사였는데 22년도 12월 말에는 기말에는 100개사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이 100개사 중에 주요한 종속회사 수는 19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법적 명칭은 네이버 주식회사이고 설립일자와 존속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1999년 6월 2일 날 설립되었고 2002년 10월 29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는데 2008년 11월 28일 코스피로 주식을 이전 상장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고요. 주요한 사업의 내용으로는 국내 1위 검색 포털 네이버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말하죠. 국내 최대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및 다양한 IT 인프라 및 기업형 솔루션을 제공을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 제페토, 뮤직 등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통해 글로벌 사업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ICT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네이버는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개발하여 2016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상장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국내는 카카오톡을 쓰지만 일본이나 동남아에서는 라인을 많이 쓴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라인을 쓰고 있나 봅니다. 네이버에 대한 신용평가는 AA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AA 플러스 위에 AAA가 있지만 AA 플러스도 굉장히 좋은 등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 시점은 2008년 11월 28일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다 나와 있는 거죠. 다음 장은 네이버의 연역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한 사항에 대한 이런 표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AI 관련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에 AI 연구소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을 인수했고
그리고 2018년 4월에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공동 AI 연구소를 설립한 연역들이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 좀 눈에 들어옵니다. 현재 네이버 주식의 총수는 현재 1번에 보시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네이버는 3억 주까지 발행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2억 4천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되었고 감소한 주식은 7,600만 주가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 및 인적 분할을 통하여 감소한 주식을 제외하고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는 1억 6,404만 9,085주이고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네이버의 주식수는 1억 4,900만 98만 1,718주가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의 내용입니다. 네이버 사업의 내용을 굉장히 사업보고서에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다 보기도 어렵고 사업의 내용에 사업의 개요만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혁신적인 최고의 서비스를 끊임없이 선보이는 글로벌 도전의 집합체입니다. 이 멘트 좋네요. 첨단의 기술을 일상의 서비스에 담아 사용자에게 새로운 연결의 경험을 선보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열고 나가는 네이버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 중이며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과 신규 사업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기술, 서비스 등 선제적 투자를 진행하며 핵심 사업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를 기반으로 광고, 커머스 사업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 심파일러들을 위한 핀테크, 웹툰, 제페토 등 콘텐츠 서비스,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기존 사업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인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에서 고르고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의 주요한 서비스별 영업 현황은 서치 플랫폼, 네이버죠. 네이버 검색 서비스, 그리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별 영업 수익은 매출을 말합니다. 매출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4기가 2022년도고 23기는 2021년도입니다. 영업수익은 작년 매출이 8조 2천억 정도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전년은 6조 8천억인데 서치 플랫폼, 네이버 검색이죠.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모두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다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회사가 소개한 것처럼 네이버는 모든 영역에서 매출액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참 많이 나왔었죠. 미국 포시마크 인수 계약이 완료되었다라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종료일은 2023년 1월 5일이고 이 포시마크는 미국의 중고 패션 플랫폼 회사라고 하네요. 향후에 이러한 그 미국 포시마크를 인수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추적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술회사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공시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은 3,868건입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지식 재산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3,736건이라서 전년 대비해서 한 100여 건 이상 지식 재산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말들은 회사들이 굉장히 멋지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숫자를 봐야 됩니다. 현재 요약 연결 재무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연결된 모든 회사들의 실적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의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조 정도 자산인데요. 전년하고 2년 전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고 있는데 2020년 대비 2022년도를 보시면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부채는 2022년 말 약 10조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요. 자산이 늘어난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금액이 훨씬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요. 네이버의 현재 자본은 23조 정도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 전에 비해서는 자산이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과도 비교해야 되지만 전전년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봤는데요.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8조 2천억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2020년도에 5조 3천억, 2021년도에 6조 8천억, 2022년도에 8조 2천억으로 매출액은 3년 연속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전년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올해도 2022년에도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매출 채권과 미수금 받아야 될 돈은 얼마가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네이버 같은 IT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외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의 8조라는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매출 채권과 미수금의 금액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단기 매출 채권과 미수금의 금액은 약 146억 정도고 정기는 139억 정도입니다. 8조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서 매출 채권과 미수금이 140억 정도 수준이면 정말 거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기술회사라서 그런지 재고자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뭐 돈 떼일 일도 크게 없고 재고 때문에 골치를 썩을 일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요약 별도 재무 정보인데요. 네이버에 연결된 회사를 제외하고 네이버 순수 그 자체 회사, 네이버 한 개 회사만 봤을 때 이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체만 봐도 손익계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조 5천억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5천억 이상 매출이 늘었죠. 그리고 2년 전 대비해서는 1조 5천억 이상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과는 비슷하고 2년 전보다는 약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 1조 이상 벌어들이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절대적인 금액에서 결코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이네요. 기초에 8.94%를 가지고 있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8.45% 정도, 국민연금이 약 8%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최대 주주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 이상 있는 주주는 누가 있나 이래 보니까 국민연금이 아까 8.45%를 가지고 있고 블랙록에서 5%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네요. 블랙록은 최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죠.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네이버의 주식을 5% 정도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는 현재 지금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의 주주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총 발행 주식수의 66%를 소액주주가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타법인을 출자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시면 경영을 참여하는 이런 투자는 지금 36개사의 경영을 참여하고 있고 아마
이사의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회사들을 경영을 참여한다고 하고요. 단순 투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투자하는 회사들인데 총 333개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한 금액은 기말의 장부가액으로 약 9조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네이버의 계열회사는 네이버를 포함해서 54개사가 있네요. 이런 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결된 회사는 훨씬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연결된 회사는 훨씬 많은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연결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구분이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은 왜 다른지, 개념은 뭔지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세히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이 정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페이지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연결 기준에 네이버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3년치를 이렇게 제가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래 숫자로 보면 눈에 싹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눈에 싹 들어오죠. 사업보고서는 상계년도의 재무수치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소한 지난 3년 동안의 네이버의 매출액의 흐름과 영업이익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금액도 중요하고 현재 성장률, 증가율도 꼭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매출은 굉장히 좋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소폭 줄었지만 1조 3천억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도 한 1천억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 네이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필립피셔는 15가지 포인트를 꼭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5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거짓말은 없는지, 분식 회계는 없는지, 이 분식의 정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보기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만 가지고 임원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경영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뉴스와 인터넷의 정보들을 통하여 그 기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투자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굉장히 많은 페이지지만 사업 보고서가 정기 보고서가 분기 단위로 이렇게 공시가 되는데 분기 단위로 공시될 때마다 주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살펴보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 보고서는 투자의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뉴스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선배와 짧은 시간 네이버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